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제기하면서 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합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또 제재와 관련한 섣부른 양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무협상 대표단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협상의 초점은 반드시 비핵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대신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 통제로 협상의 방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Not for denuclearization, but for arms control negotiations. And they want to talk in terms of arms control negotiations, which will make North Korea a nuclear state. And so we cannot succumb to that demand that we enter into arms control negotiations. 맥스웰 연구원은 또 비핵화 전에는 절대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도 북한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명확히 받아내고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단 한 번의 회의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합의만 얻어내도 성공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The minimum goal for the meeting, in my view, is to achie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to get a North Korean commitment to that version, that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s the end state of the process.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는 물론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seek clarity from North Korea on their offer to close down Yongbyon, and they should press North Korea to extend that offer to other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That's most important at this stage.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8개월 만에 열리는 실무협상인 만큼 미국은 북한의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조치와 검증에 앞서 북한의 협상 통제 시도와 제재 완화 요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브리핑에 나선 패트릭 라이더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SLBM이 아니라 바다에 기반을 둔 수중 발사대 형태의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And I would say that we have no indication that it was launched from a submarine, but rather a sea-based platform.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다로 방위상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They both agreed that the North Korea tests are unnecessarily provocative and do not set the stage for diplomacy and that North Korea should cease these tests.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웨덴에서 미국 실무 협상이 재개되는 점을 감안한 듯 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지켜보자는 간단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We'll see. They want to talk and we'll be talking to them soon. We'll see.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지켜볼 것이라며 더 이상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 발사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격적인 움직임이며 김정은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용인하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 집행을 꺼리면서 북핵 프로그램은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협상 당국자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다음 주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소집을 요구한 건데 이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도발에 대해 안보리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다음 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당초 4일에 키프로스 공화국 안건을 긴급 상정해 이에 대한 논의 후에 북한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정 문제가 생겨 다음 주 초에 다뤄질 것이라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의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는 지난 8월 두 차례 요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들 3국은 지난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잇따르자 8월 1일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의를 진행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3국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후 북한이 8월 2일부터 24일까지 5차례나 더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영국 등 세 나라는 같은 달 27일 한 번 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뒤 다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밝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극성 1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2017년 2월과 4월, 5월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때마다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병대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함께 훈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미 해병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은 3일 미 헤리티지 재단과 해병대학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올 가을에 미한 해병대가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훈련들은 계속돼 왔으며 주로 일본에 배치된 미 제3해병 원정대와 한국의 해병 사이에 1년의 훈련들이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이어 약 1년 전 잠시 멈췄던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미한 해병대가 서로 함께 훈련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89명 사망으로 한국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은행 등이 공동 작성해 최근 발표한 모성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모성 사망비는 지난 2000년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139명에서 2005년에는 산모 120명, 2015년에는 91명으로 집계돼 연평균 2.6%가량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11명과 비교하면 8배나 높습니다. 모성 사망비는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을 계산한 것으로 임신, 분만, 출산 합병증 등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말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집회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를 주관한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굶어 죽은 탈북민 한모 씨 부자의 분향소가 광화문에 마련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통령과 여당 인사, 정부 관계자들이 조문은 물론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잘못된 탈북민 지원 정책과 관리 소홀로 한 씨 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 정부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300여 명의 탈북민이 참석했으며 탈북민 40여 명이 상여를 메고 청와대로 가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